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8일 날 시행한 우리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 여기 김쌤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자취생이라고 부르는데 요 자취생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래서 2025년 또 24년에 시행했던 ITQ 엑셀 기출문제 시형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 A형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제1작업, 2작업, 3작업 요 시트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요. 요 세 개 시트의 연러비는 A열의 연러비는 다 1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 제1작업에서만 하시는 건데 이 1행과 3행의 행높이를 30으로 좀 바꿔주시고 4행부터 20행의 행높이는 20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행의 높이가 너무 좁지 않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좋고 보기도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높이는 제1작업에서만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좀 보시면서 요 시트 이름 변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돼야 되고 반드시 제1작업 순서대로 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보면은 A열의 열너비는 다 1이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제1 작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시트 2에다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 그리고 시트 3번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룹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 개가 다 선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에다 갖다 놓고 A열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열너비를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꼭 1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작업, 2작업, 1작업 있죠.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제1작업에 있는 요 행의 높이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1행부터 3행까지는 3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행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4행부터 20행까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하기가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찾아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가서 보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A열과 1행 사이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전체에 있는 글꼴, 정렬 이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 11입니다. 11로 바꿔주시고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굴림의 11 그리고 뭐예요? 요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지정을 하실 건데 요 테두리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B의 4부터 이쪽이 J잖아요. J에 14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4부터 J에 14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여기 가서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에 다시 한번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게 되면은 조절이 됐고요. 열너비가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지정하세요. 이쪽 부분을 B열부터 요 J열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쭉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를 어디 부분? 여기 끝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조금 넓혀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넓어집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키우고 할게요. 그래서 너무 넓어진 것 같아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셔도 상관이 없고 내용에 따라서 조절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내용을 한번 써보실 건데 여기다 클릭하시고 제품 코드 탭을 눌러요. 제품, 색상, 그 다음에 구매 일자, 단가, 그다음에 구매 수량, Alt, 엔터 눌러주시고 단위, 땡땡, 대를 써주시면 됩니다. 전년, 그 다음에 Alt, 엔터 눌러주시고 구매 수량, 구매 순위, 탭을 눌러서 제조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행 높이가 너무 좁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디 부분? 요 사행하고 여기 오행 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입력을 하시고 요 밑에 부분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잖아요. 요 부분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13에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13행에 있는 요 세 칸, 요 세 칸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 전체, 평균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요 아래도 이렇게 세 칸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고 여기 두 칸을 합쳐야 되겠죠? 병합하고 병합을 해주시고 X자 모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이 있어요. 이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에 들어가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세 칸이 합쳐졌어요. 여기도 세 칸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 단위, 대, 그 다음에 합계를 입력을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제품 코드, 구매 일자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나면요. 여기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범위를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요 오른쪽 정렬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첨단위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1번은 다 됐고 이제 제목에 도형 육각형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육각형을 눌러서 요 A열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 B열에 여기 중간부터 요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놔 주시면 됩니다. A열로 넘어가지 않게끔 딱 맞춰서 좀 그려주시고요. 이 행의 높이를 미리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도형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꼴을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자 집어넣어주라고 나와 있고 채우기 노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형 채우기와 도형 효과에서 미리 하셔도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노란색 그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있죠. 오프셋 오른쪽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 크기는 얼마로 24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은 뭐예요? 검정이에요. 검정. 그리고 굵게 커서가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맞춤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수평 수직을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T 제품 구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은 또 삭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주실 때는 어디에 가서 잠깐 문제가 좀 가려져서요. 여기 가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옆에 있는 아무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이에요.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싹 다 테두리가 나와 있고 첫 번째만 선택을 해서 크기를 반으로 줄여요. 이렇게 크기 줄여 주시고 여기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16하고 17행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결 Alt 엔터 제 써주시고 담당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시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붙여넣기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기타 붙여넣기에 여기 뭐예요? 요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놔주시면은 모양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본은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우개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원본 삭제 안 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아까 원본을 삭제하라고 나왔습니다.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4부터 J4면 여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G14면 여기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I14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황은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쪽에 가서 이 주황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요 H14셀에다가 제품 코드 여기 어떤 거 제품 코드가 뚝 나타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커서를 클릭을 해놔 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서 여기는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뭐로 바꿔준다?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원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12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뭐 눌러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거? HN002를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F5부터 F12부터 F10입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고 했고 요 문제 딱 한번 읽어서 확인해 주시고 여기 있는 예시도 한 번씩 꼭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요? 셀 서식.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숫자 이 숫자의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걸로? 샵 쉼표 샵샤 0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모 안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원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드시 보기에 나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H5부터 H12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름 정의를 뭐로 하라 그랬어요? 이름 정의 전년 구매 수량 이름 정의 얘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름 상자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이름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전년 구매 수량 하고 엔터를 눌러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이곳에 이렇게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한 거 보면 이름 정의한 거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 한번 좀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함수 문제는 뒤에 있는 걸 다 하고 이제 풀 거예요. 그러면 어디? 7번에 있는 요 조건부 서식을 해주셔야 돼. 수식을 이용하여 뭐가 전년 구매 수량이 얼마 이상? 30 이상인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 전체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 본문이 있는 요 부분을 딱 요 부분만
범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할 때 이 범위 지정이 틀리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B5부터 J12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범위가 B5부터 어디예요? J10입니다. 이 부분 틀리지 마세요. J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어디로? 우리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 있죠? 조건부 서식에 어디? 세규칙 들어가 주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누구? 전매, 전년 구매 수량, 전년 구매 수량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절대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F4를 몇 번? 한 번, 두 번을 눌러서 열만 절대참조가 되고 행은 바뀌게끔 상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F4를 두 번 눌러주게 되면 열 고정 우리가 행이 상대로 되어 있는 혼합수 참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30 이상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 파랑 굵게로 넣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년 구매 수량이 30 이상인 거에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저장 한번 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해주실 건데 이 작업은 이번 시험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필터 및 서식이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1월 달에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지금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제일 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반짝반짝거리죠? 제일 작업 시트에 B2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는데 요 붙여넣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모두가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열너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열너비를 먼저 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요 모두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건을 써야 돼요. 조건을 쓰실 때는 문제를 한번 보면 제품이 노트북이거나 이 건화라고 있어요. 이 건화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OR이 되는 거죠. 건화가 나오면 뭐다? OR이다. 구매 수량이 40 이상인 제품 코드, 제품 단가, 구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고급 필터 조건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가 나오면 어떻게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뭐이거나라고 나오면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여기 이거나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OR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해당하는 AND 조건은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어디에다 입력해야 돼요?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을 어디다 쓰라고 했냐면 B14에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14에다가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제품이 그래서 필드명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는 그리고 나서 제품이 있는 곳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다시 옆에다 필드명이 구매 수량 단위 되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너비가 안 맞을 때는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노트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건 아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어디다가요? 요 아래에다가 40 이상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가 열너비를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안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면 보기에는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요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요 원본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고급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목록 범위는 여기 반짝거리는 거 조건 범위는 아까 써놨죠. 이 부분이 조건 범위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에다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B18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B18에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로 끝이 아니라 아까 어떤 거 제품 코드는 나와 있어야 되고 제품 있어야 되고 단가가 있어야 되죠. 구매 수량 있어야 되고 전혀 구매 수량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제품, 단가, 구매 수량만 나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여기 보면은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표 스타일 보통 6번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가면, 아니, 홈에 가면 요 표서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먼저 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요거를 설정을 하고 표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6번이면은 이게 5번, 요게 6번이네요. 그죠? 머리끌 포함해.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머리끌행, 줄무늬행은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제3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3작업은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2월 시험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B4부터 H, 12까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서 뭐 모두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이쪽 맨 끝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어디? 요 제3작업에 B2입니다. 여기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위치를 선택을 할 때는 여기에다 커서를 클릭을 해놓고 제3작업 클릭하고 B2를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단가 및 제품별 제품 코드 개수와 구매 수량 단위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뭐를 할 때는 피벗 테이블을 할 때는 무슨 순서대로 해야 된다? 행, 열, 값순으로 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행열 뭐다? 값이다. 그럼 어떤 게 행이냐? 여기 나와 있는 단가가 행이 되는 거예요. 단가가 행. 제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 되는 겁니다. 값은 누구다? 제품 코드의 개수와 구매 수량의 평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단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가를 이 행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 레이블에다가 단가라고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에는 누구예요? 제품이에요. 열에는 뭐를 넣어준다? 제품이다. 그러다가 열에다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열 레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제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값에다가는 제품 코드의 개수 그리고 구매 수량의 평가 아래로 내려가서 구매 수량 구매 요 수량 요거에 어떤 거를 평균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평균으로 안 나오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합계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이름을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이름이 평균 구매 수량 단위대로 바뀌었는데 여기 평균 구매 수량 단위대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 있죠. 단위대라는 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야 돼요? 단위대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눌러줘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번이 여러분들 다 됐어요. 행, 열, 값의 순서대로 단가를 그룹화하래요. 단가만 여기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한 군데 아무 숫자 위에다가 클릭을 해놓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그룹에서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봐야 돼요. 요 그룹에서 지금 시작값이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4, 0이 4개 1이죠. 끝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끝값이에요. 1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얼마씩 커졌어요? 이게 40만 1에서 60만 1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에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빼면 되겠죠? 80만에서 60만을 빼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단위 값은 얼마다? 20만 원이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 부분이 시작값, 그다음 요 부분이 끝값. 그리고 단위는 요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값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제품을 정렬을 하래요. 어떻게? 여기 보면 태블릿이 먼저 왔고, 모니터, 노트북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지금, 모니터 왔고, 노트북이 왔고, 태블릿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하면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룹을 지정을 하고 요 제품별로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제품을 출력 형태와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정렬할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 보면 태블릿이 먼저 나왔으니까 내림일 거잖아요. 근데 내림을 하니까 태블릿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눌러서 오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태블릿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나와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노트북이 나와야 돼. 순서가 지금 안 맞죠. 그래서 모니터가 먼저 나와야 되고 노트북이 나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다 놓으시게 되면은 태블릿이 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 노트북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동할 때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림이든 오름으로 했는데 이게 안 맞아진다. 여기 오름으로 했는데 이게 안 맞아진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모니터를 하나를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주시게 되면은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 3, 4번에 있는 요 내용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옵션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화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는 지금 별이 몇 개가 있었냐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2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요약매 필터에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 주셔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치가 이 별별이 들어가는 위치랑 숫자가 들어가는 위치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요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32, 2, 15, 3, 40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안 맞는다라는 거는 이 정렬이 안 맞아 있으면, 이 얘네들이 안 맞아 있으면 이 숫자들을 아무리 비교해봐도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마 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조금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이 요 순서대로 되어 있게끔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 좀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업을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차트를 하실 때는 제1작업에 가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차트의 범위는 어디에 있는 부분, 여기 HN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제품 코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단가, 구매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단가하고 구매 수량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차트 있죠? 그래서 세로 막대역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차트 필터를 눌러서 지금 보면은 NH, HN, SN 요거 HM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HT, ON, OS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OM하고 OT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OT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다시 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뭐뭐 있어야 되냐 하면 좀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먼저 뭐부터 빼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가려져서 뭐가 빠졌는지가 확인이 좀 안 돼요. 그죠? 다시 요거 눌러서 먼저 HN은 있어야 되고 SN 있어야 되고 HM이 없으니까 빼야 되고요. HT 있고 ON 있고 OS 있고요. OM이 없습니다. 맨 밑에 OT가 있지요.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둘레 6개 하고 여기는 둘레 6개 요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차트 높이라든가 모양새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서는 뭐를 하시냐면 이쪽에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어디로? 새 시트에 있는 제4작업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제4작업을 맨 끝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에 보면은 이 시트명은 요 순서대로 작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는 다 된 거예요. 그죠? 4번에 보면 요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3번으로. 근데 스타일은 여기니까 스타일인데 딱 펼쳐지면 여기 앞에 있는 게 1번이죠? 1번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셔서 영역 서식에 전체 글꼴을 굴림의 10이래요. 홈에 가서 굴림에 엔터 눌러주시고 1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효과는 여기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여기 질감 나오죠? 요 분홍 박엽지 눌러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잖아요. 여기 안쪽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더 차트 영역은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림 영역도 흰색으로 바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 제목은 이 부분이죠. 요거를 눌러서 지금 채우기가 흰색의 테두리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윤곽선은 뭐다? 검정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되어 있고 굵게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20입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도 검정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노트북 및 그 다음에 태블릿 구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서식에 가서 구매 수량 계열에 여기서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주황색인데 안 보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서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 요 구매 수량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으로 요 구매 수량을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눌러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차트 종류가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면 되고 표식은 요 부분이 표식이잖아요. 요 표식의 모양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죠. 요 표식의 옵션에 들어가서 요 형식의 요 모양을 세모의 크기 얼마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모의 크기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요 레이블 값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요쪽에 5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눌러주시고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블 어느 쪽에 여기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레이블 값 넣고 눈금선 여기죠. 선 스타일
여기 선택하면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다 선택이 돼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을 일단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시 종료를 뭐로 바꿔준다?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선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을 바꿔야 돼요. 축을 바꾸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본축, 보조축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 여기 기본축이랑 확인하셔야 돼. 최대값은 100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 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바꿀 게 없고 이쪽은 최소값 똑같고 그 다음에 15씩 커졌네요. 15씩. 그 다음 맨 위에는 얼마예요? 60이에요. 15에 60.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은 0이고 60이고 요 기본값이 얼마다?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씩 커져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축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법례명은 이거죠. 이 법례명을 이렇게 한 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법례명을 바꿀 때는 어디? 데이터 선택이에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구매 수량 요거 눌러 주시고 위에 뭐예요? 요 편집 들어가 주신 다음에 구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대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삽입에 가면 도형 나오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딱 해주시고요. 요 부분의 색깔은 요 도형 스타일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첫 번째 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색깔이나 뭐나 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렬만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최다 구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이 테두리만 좀 넣어줄 거예요. 바깥쪽을 윤곽선을 검정으로 이쪽도 여기가 검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검정 여기 보조축도 검정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기 가로축 있죠? 이 가로축에도 이 검정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일 작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를 풀어야 돼요?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들어가서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여기죠. 랭크가 그냥 나왔어요. 구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무슨 순서대로 구하래요? 내림 차순으로 구하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라?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적어주시면 돼요. rank.eq 써주시면 여기 rank.eq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순위를 구할 때는 어떤 순위? 요 구매 수량, 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요 구매 수량의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 넘버는 요 첫 번째 셀. 그리고 여기 REF라고 하는 거는 범위라 그랬죠. 우리가 엑셀 함수를 구할 때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array, range, REF라 그랬어요. 요 범위 전체. 이 50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여기 전체 범위에서 몇 등에 있는지를 구하는 거고 나중에는 요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전체에서 몇 등에 있는지 구하는 거잖아요. 요 전체 범위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올더는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0을 써주면 되는 거고 오름차순을 구하란다라고 하면 여기다 1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략을 해도 되죠. 왜? 내림이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가서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위라고 적어놔 주시면은 이 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로 쭉 내려서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등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 이제 2번은 if하고 뭐가 나왔어요? left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얘가 셀 주소. H2면이라는 건 같다예요. 뭐가 나오면
H면 이 H라고 하는 게 문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때문에 레프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레프트 요 첫 번째 글자 뽑아내기 위해서 레프트라고 하는 함수가 LEFT 얘가 여기는 저 셀에서 몇 번째 첫 번째가 뭐가 나오면 H가 나오면 여기 셀 주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if 함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if에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는 반드시 어디가 여기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건식이죠. 이 조건식은 어떻게 들어간다? 셀 주소 부등호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셀 주소가 지금 LEFT 레프트예요. 레프트 어디에서 여기 있는 요 제품 코드에서 몇 번째에 있는 글자가 첫 번째에 있는 글자가 뭐가 나오면 부등호가 뭐가 나오면 H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값이 뭐가 나오면 H가 나오면 셀 주소 부등호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이 셀 주소 부등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요게 H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요게 H가 요게 나오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뭐가 나오면 현성이다 넣어주고 근데 S이면은 신하라고 했고 O가 나오면 오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출력값이 현성이 있고 신하가 있고 오렌지가 있으니까 출력돼야 되는 게 3개잖아요.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2번 들어가야 돼요. 이 출력돼야 되는 게 3개야. 3개다가 2를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여기다 클릭해 놓고 다시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if 그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돼요? left LEFT 여기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S가 나오면 얘는 뭐다? 신하다. 그렇지 않으면 O이면 오렌지라니까 나머지는 오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렌지, 현성, 신하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잘 풀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if가 몇 번 들어간다? 2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성, 신하, 오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는 내리며라고 해서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건 평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은 내리며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릿수가 이렇게 됐던 게 땡 처리가 3개가 됐죠? 자릿수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라운드 다운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 라운드 다운 라운드 ROU만 치고 그럼 라운드 다운 나오죠? 그 여기 들어가면 자릿수를 먼저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3이다. 여기 있는 땡 처리가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어요. 마이너스 3. 여기에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돼요. 이 넘버에다 클릭을 해서 무슨 함수로? 에버리지로. 요 에버리지 있네요. 들어가서 누구? 어디 해야 돼요? 지금 단가. 단가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단가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면 앞에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천단위 기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sumif가 나왔어. sumif는 어떤 함수예요? 조건에 맞는 합이지. 그래서 모니터 요 모니터가 뭐가 돼요? 조건. 계산해야 되는 거 누구예요? 전년 구매 수량이 되는데 이름 정의한 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뭐에 들어가서 sumif라는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 지금 렌즈라고 하는 건 어디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모니터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해서 모니터라고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sum 렌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다? 여기 보면 전년 구매 수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년 구매 수량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전년 구매 수량이라고 떠야 돼. 여기 이름 정의 안 한 걸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얘도 천단위 기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dsum이 나왔어요. 이 d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래서 노트북 조건 구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dsum으로 들어가 주세요. dsum dsum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구매 수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매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여기 열번은 뭐다?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조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야. 제품명이 누구에 해당하는? 노트북에 해당이 되는, 그죠? 그래서 요게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매번 나오는 브이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날짜 형태로 입력을 하라고 예시가 보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구매 일자를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 눌러요? vlookup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찾아야 되는 값은 요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이라 그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0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표 범위는 어디? 제품 코드에 대한 어디예요? 구매 일자. 이 부분이 여기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 코드에 대한 여기 제품 코드에 대한 어디? 구매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예요. 그러면 이 열번호는 컬럼 인덱스 여기 넘버라고 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날짜가 있는 열이 4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열번호는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놔두고 제출하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날짜 형식으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뭐로 바꿔야 돼요? 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형식을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날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날짜로 안 되어 있고 아까처럼 4만 얼마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예시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나와 있으면은 오답입니다. 틀려요. 여러분들 여기는 무슨 형식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날짜 형식으로 지정이 돼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을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2월 8일 날 봤던 A형 중에서는 우리가 함수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if 함수가 2번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에서 여기 있는 제품의 이 부분이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다? 태블릿, 모니터, 노트북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 결과랑 같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정렬을 했는데 안 맞으면은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서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 A형, 한글, 또 파워포인트도 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